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횡보의 시간을 지나고 있죠. 트럼프 취임식 지나갔으니까 상승 재료 소멸 아니냐? 그럼 이제 떡락하는 일만 남았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 아래 내려가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이 되었는데 이거 일회성 이벤트인가요? 딱 이제 상승재료 소멸됐으니까 이제 끝인가? 시즌 종료? 자,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10만 2,300달러. 지금 시간은 1월 23일 오후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 초록 색깔 라인이 트럼프 취임식입니다. 취임식 날 변동이 매우 심했는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에 들어서고 있는 듯 보이죠? 자, 과거에는 이 취임식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입니다. 이때는 바이든의 시간입니다. 취임식 하자마자 크게 하락하고 반등하려다 말고 다시 튀어 올라갔다 또 하락. 그리고는 주춤하다가 퓨 이렇게 쏴 올립니다. 하지만 취임식 직후에는 하락 조정이 있었죠. 그 전 사이클은 어땠을까요?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여기입니다. 취임 이후 바로 다음날 상승. 하지만 조정 하락.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횡보하다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또 큰 하락. 그리고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나요? 같은 날 이렇게나 많이 움직였습니다. 위아래로 27%의 움직임. 와, 어마어마한 변동이죠. 그리고는 또 추락. 하지만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횡보하다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상승할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큰 변동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변동의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아까 그런 변동을 일으킬 만한 재료들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쩌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에 변동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거겠죠. 지금 우리가 큰 변동의 시간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단기적인 등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과 전체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지금 시장에는 여러 예측들이 난무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FOMC 회의까지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사이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까지 이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입니다. 분석가들은 미국 금리가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FOMC에서 양적 완화를 언급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횡보의 시간이 필요한데 연준에서 금리 발표를 하죠. 금리는 동결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양적 완화를 언급하게 된다면 코인에게는 큰 호재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이 사이에서 횡보를 하겠다라는 예측을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10만 달러의 매수벽 그리고 11만 달러의 강한 매도벽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벽이란 여기서 매도하겠다라는 예약 매도를 쭉 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11만 5천 그리고 12만 달러 이쯤 오면 수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구간이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겠죠. 자, 10X 리서치에서는 비트코인이 12만 2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 다음 달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큰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이 부분에서 리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추세 지지를 확인하고 쏜다라는 10X 리서치의 예측. 자,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큰 호재가 없다면 이번 달에는 연준의 FOMC 미팅이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발표는 1월 29일 미국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월 30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99.5% 금리 동결입니다. 자, 이 자료는 CME 선물 시장의 자료인데요. CME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알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연준은 시장의 기대치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예측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시장이 너무 과한 기대를 갖는다면 연준의 인사들을 내보내서 야야 네가 가서 얘기 좀 해. 그러면 이제 가서 금리 인하 안 한다. 긴축 정책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시장이 또 얼어붙고 이런 기대치에 맞춰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준의 금리 발표는 언제나 이 기대치에 맞춰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 기사로 돌아와서 이 분석가는 1월 29일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다른 덤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다른 하락이 있겠다. 그러나 비둘기파 기자회견이나 시장 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양적 완화에 대한 암시는 위험자산에 대한 다음 상승세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뭐죠? 돈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유동성을 늘려주는. 지금 현재 연준은 양적 긴축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금리는 한번 내렸지만 대차 대조표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양적 긴축은 코인에게는 매우 좋지 않죠. 돈을 많이 찍어내서 시장에 풀어줘야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 가지고 코인에 투자하고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건 돈의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긴축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긴축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미국이 돈을 안 찍어내도 될까요? 지금 이대로 그동안 찍은 달러만 가지고 그냥 유지하자. 이게 가능할까? 자, 이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월 22일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21조 달러로 할당된 금액인 36.1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부채 한도에 도달한 지금 예상되는 해결책은 부채 한도를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부채 한도 때문에 돈을 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파산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직까지 언제나 이런 상황이 오면 돈을 찍어서 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부채 한도 올리고 돈을 더 찍어서 이 찍은 돈 가지고 빚을 갚는 겁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돈 찍어서 이자를 갚는다.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저 화면에서 보시는 건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줄이고 있다. 양적 긴축이다. 이때 너무 과하게 찍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코로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달러의 40%를 이 구간에서 찍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쉬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뚝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 미국 파산입니다. 이렇게 과하게 찍었을 때는 돈 찍어내는 걸 좀 쉬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기만 합니다. 이 구간에서도 잠깐 떨어졌지만 바로 올라갔죠. 연준의 양적 완화는 필연적이다. 이게 바로 월가의 레전드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비트코인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 캔자스주 상원 의원 바우저가 공무원 연금 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연기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발의한 주들입니다. 이제는 12개가 되었는데요. 알라바마, 뉴햄프셔,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텍사스, 와이오밍, 매사추세츠, 유타, 아리조나. 점진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언제나 변화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천천히 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확 바뀌는, 누가 이런 스마트폰을 쓰나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너도 나도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핸드폰을 써서 카톡을 하고 있는 지금. 코인을 통한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천천히 가는 듯 보이죠. 젊은 친구들이나 컴퓨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코인이고, 돈 좀 땡겨보려고 잠깐 넣어서 도박처럼 하는 게 코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너도 나도 코인으로 금융활동, 소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할 시간이 곧 옵니다. 자, 어제 트럼프가 첫 번째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다야? 그거 하나 달랑. 로스 울브리튼가는 그 친구 석방,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약한데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서클의 CEO,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클의 CEO, 트럼프가 곧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동네 유튜버가 아니고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월가의 대표 금융 세력들과 함께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지속적으로 만나서 뭔가를 조율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뻥을 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런 과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사람 말고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가적인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 그리고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 준비금, 전략적 준비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금융기관 프랭클린 템플튼이라는 기관을 아시나요?
1조 5천억 달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국가가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액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 국가가, 여기에 미국이 포함된다라는 말은 안 했는데 여러 국가가, 어쩌면 미국이 하니까 따라서 여러 국가가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국가가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량을 갖게 된다,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다. 자, 이제는 프랭클린 템플턴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더 센 금융기관, 바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비트코인이 7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70만 달러, 7만 달러도 아니고 이제 10만 달러 넘었으니까 더 위를 봐야 되는데 20만 30만도 아니고 70만 달러라니, 이 사람이 너무 또 선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확인해 봅니다. If you're frightened of your debasement of your currency, or you're frightened of your economic or political stability of your country, you could have an internationally based instrument called Bitcoin that will overcome those local fears. And so I'm a big believer in the utilization of that as an instrument. And so if that becomes true, and you see that it could be a proper hedge against maybe hope security or equities. Yeah. The question is, could you see a 2 or 5% allocation? I was with a sovereign wealth fund during this week, and that was the conversation. Should we have a 2% allocation? Should we have a 5% allocation? If everybody adopted that conversation, but it would be 500,000, 600,000, 700,000 per Bitcoin. But does it also? I'm not promoting it, by the way. So that is not my promotion.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블랙록의 레리 핑크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 영상을 최근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블랙록이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 500개를 뽑아놓은 게 S&P 500입니다. 그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의 대주주가 바로 블랙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 여기에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7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사람이 국부펀드를 관할하는 책임자들한테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레리 핑크님, 우리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돈에서 2% 정도 아니면 3% 비트코인에 담아야 할까요? 아니면 5%라도 그냥 과감하게 질러야 할까요? 하고 컨설팅을 이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물어보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했겠죠.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당신네 나라는 한 3% 정도면 하면 좋을 것 같고, 당신은 돈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5% 질르세요 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접근하면 비트코인 70만 달러 이거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레리 핑크의 말을 고지것대로 다 믿고 여기에 맞춰서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는 AI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트럼프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트럼프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지난번에 당신이 우리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더니 2천억 달러를 투자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5천억 달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 모든 협력하는 업체들이 공동 투자하는 규모가 5천억 달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투자금인데요. 이 정도 투자금을 넣어서 뭔가 개발하고 진행한다면 결과물이 슥슥슥슥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다면 AI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AI 관련 코인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코인이 지금 소강 상태로 진입하는 듯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보다 좋을 수 있나?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판이 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만 넓은 시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희망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